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지자체들도 바빠졌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하고 지난해까지 문제로 지적된 점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잘된 것은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야겠죠. 오늘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다음 달 9일에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추어서 성화가 전국 팔도를 돌고 있죠. 11월 1일 인천에 도착한 성화는 제주, 경상, 전라, 충청을 거쳐서 오늘 경기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경기도 일대를 누비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인천, 또 서울을 거쳐서 비로소 강원도 평창으로 향합니다. 수도권의 좋은 기운이 우리 선수단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의 I Got a Feeling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정확히 5개월 뒤면은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 13일이죠. 전국의 17개 시도지사가 새로 뽑힙니다. 여러 지역 중에서 경기도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또 생각하기 이전에 경기도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 환경, 교통, 정책, 복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죠.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의 통합추진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남경필 지사님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결심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점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언론 보도는 지금 좀 사실과는 다르고요. 예.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아닙니다. 예.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사실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지금 통합을 하잖아요. 예. 그 통합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까지는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서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당마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반대한다는 입장도 있는데 지금 지사님은 어느 쪽에 좀 더 마음이 기울어 계십니까? 저는 늘 얘기했는데 예.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통합을 먼저 하고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중도 통합을 나가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지금의 방향은 그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중도 통합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 길도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남 지사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류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결심하시는 거 아닐까요? 복당도 있을 테고 다른 예. 선택도 있겠죠. 무소속 출마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입장, 통합에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자유한국당 측이나 다른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접촉하고 계신 분들은 없나요? 따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따로 그룹을 만든다든지. 오세요. 연락들은 오시지만 예. 정치권에 지금 아예 현재 정부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대화 못할 이유가 없죠. 그냥 대화는 하고 있지만 하여튼 결정은 제가 하는 거고 책임도 제가 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까지가 팩트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경기 도정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참 많은 일 많았고요. 지난 도지사로서 임기를 지내셨던 4년 동안의 도정, 쭉 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제일 그래도 평가받는 거는 연정이죠.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안 싸워요. 국회하고 다릅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연정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안 싸우고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일을 하거든요. 예.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자리. 일자리가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50% 이상을 경기도 혼자 감당을 했습니다. 한 50만 개 정도 이상 만들어냈는데요. 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죠. 성장이고. 제가 요즘 즐겨 쓰는 격언이 일자리가 집에 들어오면 가난이 쫓겨난다. 라는 말인데 일자리 만드는 일을 잘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채무,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한 3조가 넘었던 빚을 여야 합의로 그것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2018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을 해서 이제 경기도는 빚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 포인트가 이제 주요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또 관심을 받는 것이 이제 1억이라는 글자가 써 있으니까 목돈 이렇게 써 있으니까 관심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청년 연금 10년간 근무를 하면서 소액 저축을 하면은 1억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본인이 또 내야죠. 본인도 내고 경기도도 내고 기업은 퇴직연금을 넣고 그다음에 비과세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1억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최대 1억이고요. 이게 본인이 30만 원씩 내야 돼요. 한 달에. 뭐 20만 원 내겠다고 하면 6천만 원 정도일 테고. 10만 원씩만 내겠다면 뭐 3천만 원 좀 이상일 테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면서 최대 1억까지를 만드는 목돈 만들기 청년 연금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올해부터 시작하고 이제 저희 지원자 신청 들어갈 겁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마이스터 통장하고 청년 복지 포인트도 어쨌든 취지는 비슷한데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어떤 건가요? 연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축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요. 마이스터 통장은 당장 뭐 내가 저축보다는 지금 중소기업 다니면서 힘드니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들에게 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복지 포인트는 왜 중소기업 안 가냐라고 물어보면 청년들이 월급 적고 복지가 부족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10만 명한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책도 보고 공연도 보고 여행도 가고 음식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공무원 그 복지 포인트 같은 포인트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약 13만 명, 많게는 더 할 수 있다면 20만 명 정도, 최대 20만 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책들이 어쨌든 큰 반응을 얻고 있고 관심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좀 삭감되기도 했고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혜택을 받는 청년 수도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1, 2차, 이게 3차로 나눠서 이제 저희가 올해 하는데요. 1, 2차분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3차분은 민주당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셔가지고, 3차는 안 됐어요. 근데 3차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도의사세로 되면 그때 또 시행하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저는 이거를 줄일 거에 아니고요. 1, 2차 해보고 정말 좋은 성과가 나면 앞으로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1년에 한 1쪽씩 갚은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력이 생겼죠. 그걸 어디다 쓸 거냐?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뭐 수당을 나눠주는 청년 수당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부모님 재산 소득 상관없이 그냥 모든 일자리 청년들에게 이 돈을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직접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어려운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좀 도와줄 것이냐 예. 이 선택의 여지인데 저는 충분히 생긴 우리 빚을 갚은 재정의 안정적인 상태를 이렇게 청년, 중소기업 앞으로는 좀 어르신들, 경력 단절 여성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또 지원 규모를 줄여서 좀 질을 높이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인원을 더 늘리는 것 그리고 또 우회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이 잘 돼야죠.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만들거든요.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되니까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저희가 바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통장에 넣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 돈 안 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액수를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최대 10년 일하고 1억 정도의 재산을 모으는 정도의 비전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본인들의 노력을 더 해주셔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10년 일해서 1억 정도의 통장을 모으는 일도차를 이게 무슨 로또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랬죠. 자, 교통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지난해 정말 이걸 둘러싸고서도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요. 한번 경론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가 한 3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예. 이건 그겁니다. 그냥 버스로 하루에 이 서울 경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시민이 250만 명이에요. 예. 그분들이 안전해야죠.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예. 졸음사고로 그 버스가 덮쳐가지고 일가족 참변당하는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게 졸음운전 때문이고요. 예. 그게 우리 기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2일에 한 번씩 근무하는데 하루를 만약에 못 쉬면 한꺼번에 막 24시간씩 일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죠. 그거를 서울과 인천이 이미 하고 있는데 거기처럼 1일 2교대 방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하루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자 하는 것이 이 시행의 가장 큰 방향이고요. 예. 그러면서 서비스를 증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저녁마다 출퇴근하는 우리 경기도민들 또 서울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보장하자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14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부터 할 겁니다. 하자는 데부터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건 면허권들이 다 또 이 시군에 가 있기 때문에 예. 시장님들이 참여 의사를 표현한 데만 할 테고요. 해보고 좋다고 하시면 앞으로 시장 군수님들 참여하시면 되고 예. 아마 6월 지방선거에서 각 시마다 이 앞으로 중공영제 참여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겠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뭐 성남이나 고양시 같은 나머지 10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시행부터 하자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다 아우르실 생각이신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군수님들이 선택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아하. 권한이 분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동안 뭐 2년 동안 참여를 독려했는데 뭐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도 있을 거고 재정적 이유도 있을 거고 해서 빠지시거든요. 예. 그거는 시장 군수님들이 스스로 뭐 결정하신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서비스의 질도 차이가 날 거고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하시고 예. 또 이제 각 시 정부 시의회가 판단해서 동참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나 예. 세월호 사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제천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비용 없고 노력 없이 안전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참여하시기를 저는
호소드립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아무래도, 경기버스는 서울도 오가고 또, 여러 지역을 오가기 때문에 그런 시도 경계선을 빈번하게 넘나들면서 운행하는 경기도 특성상 시민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지, 혼란이 있지 않을지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떨까요? 아니요. 지금 이미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거꾸로 오히려 사실 요즘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예, 아예 서울과 경기도를 여쭤보죠. 하나로 예.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 그래서 광역 서울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거 그어놓은 거는 정치인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경기도 내에서 그 준고경제를 이번에 참여하는 지역하고 참여하지 않는 지역하고 그것을 넘나들면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그건 이제 버스 업체들이 선택을 또 해야 되겠죠. 기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할 테고요. 하여튼 저희는 이 준공영제가 뭐 된다 안 된다 해서 버스가 거기서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운영은 할 테고 노선이 걸치는 뭐 예를 들면 안 하고 있는 성남 뭐 고양이에서 시작하는 노선 이런 것들은 준공영제를 실시를 못 하겠죠. 예. 준공영제가 안 되는 버스들이 지금처럼 운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결국 노선을 가지고 있는 버스 회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기사들의 개개인의 처우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또 세부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경기도의 그 기사분들이 조금 경력이 쌓으면 서울시나 인천시로 가요.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훨씬 근무 여건이 좋거든요. 예. 그게 거기가 중고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중고경제가 뭐 처우 개선에 도움이 안 됐다고 하면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그리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중고경제가 되면 처우 개선이 될 거고요. 예. 버스 회사가 돈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아예 도의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평가하고 잘못되면 처벌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 노선 면허를 정지시키는 이러한 조항들을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혹시 돈 빼먹은 거 아니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예. 어느 세상에서도 부정과 부패가 비리가 있습니다. 잡아내야죠. 예. 그러면서 시행을 하면서 안전을 지켜야지 완벽하게 해놓고 하자는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하지 말자는 얘기처럼 들려요. 예.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까지는 또 좀 과할 수도 있지만 구더기 때문에 또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큰일이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는 건 뭐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저희 경기도 의회는 예. 아시다시피 민주당 도의원님들이 절대 다수예요. 예. 그 과정에서도 표결에서 67%가 3분의 2가 넘는 분들이 찬성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분들이요, 우리 도의원님들 만만한 분들이 아니라 이 준공영제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문제 생기지 않을까 엄청난 검증과 정책적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의 또 도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에게 사실 공식 공약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부 시장 군수님들이 조금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정치적인 이런 계산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정치로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자, 안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전국적으로 타워 크레인 사고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의정부, 평택, 용인 등에서 이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사고가 난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정상 판정을 받은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사고가 나고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는 안전 부분 어떻게 또 새 점검할 것인지요? 이제 고민이에요. 뭐냐면 공짜 점심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버스도 결국은 안전 문제인데요. 안전을 확보하려면 옛날과 다른 기준에 비용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크레인 문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쓰던 것, 연한이 다 된 것 이런 것들을 살짝 고쳐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렇다고 이걸 관이 하나하나 점검은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자마자 바로 사고 나잖아요 또. 예. 결국은 이거는 사업하시는 주체들
분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또 어디서 내려오냐? 건설을 시행하는 이런 시행자들이 이걸 단가 후려치기를 하게 되면 비용을 당연히 아낄 수밖에 없는 게 밑에 하도급 받아서 일하는 데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거대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은 돈이다. 안전은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야 이건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끝으로 이것도 여쭤봐야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뭡니까? 목욕탕들 많이 가시잖아요, 겨울에. 예. 저도 이번에 목욕탕 며칠 전에 갔는데요. 가시면 비상구 확인하고 비상구 안 열리면 주인 아저씨한테 이거 빨리 확보하라고 예. 고객들이 요청을 해야 만약에 불 나면 도망갈 데도 없거든요. 그런 건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그날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기도가 앞으로 이 소방관하고 의용소방대 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요. 예. 소방 도로에다가 주차 세운 거. 그리고 이 소방 비상문 문 못 열게 막 물건 비치해 놓은 거는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단속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꼼꼼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에 아주 이슈 메이커가 또 되셨어요.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발언. 이게 이제 양기대 관명시장도 저희 수도권 투데이 인터뷰하면서 또 뭐 비판을 좀 했고, 오늘 아침에 신유래 출발세 아침에서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정 철학이 우리는 이제 분권으로 가야 하는데 이걸 거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러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장 동력은 떨어집니다. 수도권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억제를 하면, 그리고 자꾸만 쪼개면, 이게 경쟁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하나로 합해서 광역 서울도를 만들고요. 예.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동경과 저기 상해 이런 데만큼의 규모로 한 3천만 명 정도의 대도시들하고 경쟁할 정도로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 할증료 문제, 택시 할증료 문제, 서울과 경기도의 어떤 조정 문제 때문에 생기는 상하수도의 단절, 미세먼지 정책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시민들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 분권과 역행한다는 거는 잘못 이해하신 건데요. 뭐냐 하면, 이렇게 통합을 해서 크게 광역도를 만든 다음에, 구체적인 이러한 권한들은 시로 다 넘겨주면 됩니다. 예. 오히려 분권을 확 더 강화할 수 있는, 분권도 강화하면서 경쟁력도 높이고 시민들의 생활도 편안하게 해드는, 이거 나눠놓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인들과 행정가가 나눠놓은 거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 공무원 쓸 거예요. 예. 정치인 수도 줄겠죠.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국가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금고 넣은 거 없애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인구의 반이 이제 몰리게 되는 광역 서울도가 되면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가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지금도 수도권 집중화가 가열이 심해요. 예. 30년 동안 수도권 규제를 했는데 거꾸로 지금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수도권이 더 비대화지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했는데, 예. 지방으로 안 나가고요. 외국으로 나갑니다. 지난 5년 동안 100만 개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갔어요. 이거 방치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수도권을 더 살찌웁시다. 예. 살찌우고 그 수도권에 살찌운 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비수도권에다가 그냥 애매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식으로 비수도권의 시민들,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그 비수도권에도 지금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대전 같은 이 기존에 있는 도시들을 더 키우는, 그래서 거기에 과실을 또 그 지역 내에 농촌 지역과 공유하는 이런 방식의 예. 국가 대개조 전략을 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늙어서
성장도 안 되고 망할 수 있습니다. 바꿔야 될 때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광역 서울도에 대한 생각까지 들어봤고요. 요즘에도 집무실에서 팔굽혀펴기 하십니까? 집무실에서는 안 하고요. 예. 집에서만 그냥 하루에 아침에 그러세요? 100개씩 합니다. 예, 100개씩. 아유, 네. 끝까지 또 일 열심히 하시려면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영필 경기도지사였고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한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맛있는 여행 코너로 바로 이어가죠.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제 새해 바뀌고 한 살 더 먹고 만났는데, 네. 새해에도 어디 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바빠서 네. 멀리 가긴 좀 그렇고요. 어딜 가면 좋을까요? 제가 12월 31일에 다녀온 곳으로 안내할 건데요. 아유, 예. 서울 중심부에서 한 20여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땅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루는 시작점에 위치한 곳, 경기도 남양주로 떠나볼 건데요. 예. 남양주 하면 많은 분들이 웅길산 수종사라던가 두물머리라던가 제가 많이 소개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런 아름다운 자연에 쌓여서 과거의 시간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공간 능내역 폐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능내역. 혹시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네. 대부분 기자님 갔다 온 데는 저는 못 가본 데가 많아요. 네. 남양주 하면 정말 가깝고요. 자전거 타는 분들이 남양주 꼭 이렇게 거쳐서 가시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팔당역까지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가깝고, 예. 팔당에서 양평까지 26.7km가 과거 중앙선의 열차길을 따라서 자전거길이 닦여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능내역을 여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예. 10월 31일에도 다녀왔는데, 약간 한 해가 저물어가는, 특히 겨울 같은 날 눈 쌓여 있는 그 폐역을 보는 느낌이 훨씬 더 좋기도 하고, 지금 가시면 그러니까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요. 예. 날이 춥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추억 속의 공간을 더 즐기시기에도 호젓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약간 능내의 역사를 살짝 말씀드리면 195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던 역이 2008년에 폐역이 됐는데, 폐역이 된 후에도 이 공간을 지키고자 해서 옛 느낌을 고스란히 품고 약 폐역 문화공간으로 남아있어요. 예. 폐역이다 보니까 기차가 오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곳에 가면 여행자를 기다리는 건 1960년대 사람들의
사람들이 여길 막 배경으로 찍은 풍경 사진들이 빛바랜 흑백 사진이 역사 안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옆에는 빨간색 우체통도 있고 오래된 기차가 이제 카페로 변신한 공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여기 왔어요 하면서 인증샷을 찍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예. 누군가에게는 그래 우리 시절에 저 옛날에 저런 역이 있었고 저런 사진이 있었어라고 옛 시절을 추억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능내역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옛날 느낌 나면서 예쁘네요. 그냥 역만 딱 찍어도 굉장히 예쁜데 예. 저는 역을 딱 봤을 때 그 느낌 들더라고요. 누군가의 옛 추억 속에 굉장히 예쁘게 등장할 법한 딱 그 모습 그대로의 역 풍경이어서 맞아요. 그냥 그것만 보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역 앞으로 이렇게 철길이 깔려 있는데 예. 이제 이게 문화공간으로 변하다 보니까 철길 위에 막 테이블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춥지 않은 계절에는 많은 분들이 철길 테이블에서 도시락 쌓아가지고 드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갔던 날은 때마침 30날 눈이 왔잖아요. 예, 예. 31일 날 눈이 쌓여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얗게 덮여 있으니까 굉장히 운치 있더라고요. 멋있었겠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지금 가면 원래 그 자전거 대여소도 있는데 예. 문을 닫고 있어서 대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가서 천천히 걸어보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두물머리 쪽은 가봤는데 여긴 못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 주변에 카페가 예쁜 게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 앞에 그 열차칸을 해서 통창으로 한 열차 카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역을 바로 내려다보면서 볼 수 있는 카페도 있고 그 가는 길목에는 남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카페들이 있으니까 추운 계절에 드라이브 많이 하시잖아요. 가셔서 드라이브 하시면서 역도 보시고 추억도 소환하시고 따뜻한 커피를 즐기기에도 좋은 계절이니까 그렇군요. 커피도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이 능내역 인근에서 뭘 좀 먹으면 좋을까요? 여긴 뭐가 유명하죠? 제가 갔던 날은 예.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찾아봤는데 역 바로 앞쪽에 제가 오늘 약간 추억을 소환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조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여기 바로 보이는 곳에 네. 가면 메뉴는 되게 단출해요. 부침개류와 국수를 파는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아주머니가 디포리를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디포리를 뽑아낸 담백하고 구수한 국수하고 김치전을 내어주는 곳이 있는데 예. 약간 화려한 음식이 아니고 역을 보면서 그렇게 소박한 걸로 따뜻한 한 끼를 먹고 나오니 기분이 더 약간 호젓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능내역하고. 어울렸습니다. 네, 네. 좋네요. 겨울철에 가볼 만한 곳 남양주 능내역 다녀왔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요리하는 아들 정성기님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2018년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1월에도 금요일마다 치매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덜 힘들 수 있고 더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통원입니다. 예,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아직도 네네. 좀 먹먹한 가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목욕탕들도 거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서요. 네, 그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요, 시내 모든 목욕탕과 찜질방을 상대로 특별 조사를 벌였습니다. 예. 모두 그 319곳이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그 120곳,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었는데요. 120곳에서 문제점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그 제천 화재 참사 때와 비슷하게 그 피난 통로가 막혀있던 곳도 무려 38군데나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제천 참사 때는 그 2층 여성 사우나였죠.
피난 통로를 선반으로 막아놔서 그 20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자리에서요. 이번에 서울에서는 그 합판으로 통로를 막아서 창고로 쓰거나 아예 그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아유,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이런 일들 네네. 다신 벌어지면 안 될 텐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불이 나면 그 1시간 이상 화재를 막아야 하는 그 방화문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방화문에 그 유리문 등으로 이중 덧문을 설치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아무래도 그 목욕탕이다 보니까 그 실내 온도도 유지하고요. 또 사생활도 보호하려는 목적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 그 화재가 나서 탈출할 때는 그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도 그 한증막이나 탈의실에 그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 유도 등을 설치하긴 했는데 그 불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뭐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 문제점 없는지 잘 지적해서 고쳐 나가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가 올랐는데 지난해보다요.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고요. 지난해보다 16.4%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에게 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고요. 노동 시간이 그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사업주들은 그 서울 전역의 동주민센터가요, 426곳입니다. 이곳에 예. 그 전담 창구가 설치됐는데 가셔서 상담도 하고 또 바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젊은 예술인들이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 서울문화재단이 주선하고 있는 그 예술가 교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미술이나 음악, 무용 등 그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젊은 예술인들이 일정 기간 보통 1년입니다. 그 초중학교에 가서 참여형 수업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 교과서나 단순 실습 위주에서 벗어나서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학교 현장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또 그 예술가 교사 입장에서는 그 활동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니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문화재단이 올해도 그 예술가 교사 230명을 선발해서 1,100여 개 학급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튜권 기자였습니다. (10월 4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으로 장국영이 불렀습니다. I Honestly Love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